오늘은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이 들어보지 못했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와키타 나오카타라는 인물인데요. 전국시대 무장도 아니고 에도시대 다이묘도 아니지만 에도시대 초기에 카가번, 번사이자 가나자와 마치부교 역을 수행했던 유능한 사무라이입니다. 어쨌든 그의 이력만 보면 일반적인 한국인 또는 일본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크게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키타 나오카타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그가 조선 출신 사무라이라는 흥미로우면서도 슬픈 역사적 사실에 있습니다. 와키타 나오카타, 그의 본명은 김여철입니다. 한양이 함락되었을 때 제8군으로 조선에 출병했던 우키다 히데이의 군에 의해서 납치된 김여철은 7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보내지게 되죠. 김여철은 말년에 작성한 여철 가전기라는 기록에서 자신에 대한 내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기록 덕분에 김여철의 조상이 누구인지 추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김여철은 여철 가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조선국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김씨이고 자는 시성으로 한림 학사였다. 어머니 성명은 잊었다. 이름은 여철이라 하였다. 나라의 풍습에 따라 어려서부터 문장을 배웠기 때문에 이를 기록할 수 있다. 분록구 원년 임진년 관백 히데요시 공이 조선을 습격하기 위해 히젠 나고야까지 출진하였다. 치우곡구, 시곡구의 다이묘들을 인솔하여 비젠 치유나곤 히데이의 경이 대군, 소군과 같이 부산포로 도해하였다. 조선에서도 요새를 구축하고 곳곳에서 방비하였지만 수백 년간 싸움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패하고 서울도 내주고 도망갔다. 그때 시성, 부자가 전사하였다. 내가 7살 때의 일이다. 그리고 히데이의 경의 포로가 되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와키타 나오카타의 본명이 김여철이며 고향은 한양, 그의 아버지 이름이 김시성, 그리고 한림학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버지 김시성은 전사했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단서를 가지고 김여철의 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찾아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검색 이름에 김여철의 아버지인 김시성을 넣고 검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총 6명의 김시성이 나오는데요. 그중 김여철이 자신의 기록에서 밝힌 아버지 한자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과거급제자 카테고리에 보입니다. 이 이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광주 김씨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선조 24년의 과거시험을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 인물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죠. 광주 김씨가 광산 김씨의 유의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광산 김씨 전자족보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족보 검색에서 동일하게 시성이라는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해보니 동일한 한자어의 시성이라는 이름이 제일 첫 줄에 나오네요. 사원 직장공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클릭해보니 다행히도 자세한 인물 소개 내용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당시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일본군에게 피살되었다는 내용이죠. 1558년에 문과에 급제했다고도 나오는데 연도는 조금 내용이 맞지 않는 듯합니다. 배우자는 전주희 씨라는 부분도 보이네요. 다만 전자족보상에는 아들이 상립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여철이 어린 나이에 실종되었기 때문에 족보에 못 올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지금은 은퇴하신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최관 교수님께서 2005년에 작성하셨던 논문 김여철 일본명 와키타 나오카타에 대한 고찰에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최관 교수님께서도 논문을 통해 와키타 나오카타가 광산 김씨 24세 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죠. 일본으로 끌려온 김여철은 우키타 히데이에의 영지로 후송되는데요. 7살의 어린 소년 김여철을 불쌍히 여긴 우키타 히데이에의 정실 고히메는 김여철을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히메의 친정은 다름 아닌 카가 백만석 영주로 유명한 마에다 토시이에의 영지인 가나자와였던 거죠. 고히메는 마에다 토시이에의 딸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을 보살펴준 것이 바로 마에다 토시이에의 부인인 호슈잉이었습니다. 토시이에의 정실인 마츠였던 것이죠. 김여철은 이대 번주 마에다 토시나가의 부인인 격생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가나자와 성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마에다 토시이에의 아들 마에다 토시나가의 부인인 격생인이 누구냐면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넷째 딸인 에이히메였습니다. 조선에서 끌려간 7만에 달하는 포로들 중 도공 등의 일부 기술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인이나 시종의 신분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김여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5대로 중 한 명이었던 마에다 토시이에의 가문에 맡겨져서 에도 시대를 살아오며 천석의 영지를 소유한 무사로 일본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서 끌려온 포로들 중 사무라이 신분까지 오르게 된 경우가 몇 명 있기는 합니다만 번의 핵심 가신으로 인정받으며 수십 년간 역량을 발휘한 경우는 김여철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여철은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겪으며 부모를 여의고 타국으로 끌려왔지만 그 상황에서 큰 운이 따라와줬고 자신의 실력까지 더해지면서 카가번 번사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마에다 가문의 가신이었던 와키타 가문의 딸과 결혼하면서 와키타 그헤 나오카타라는 이름으로 일본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와키타 나오카타는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대 번주 마에다 토시나가의 측근으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오사카 겨울전쟁과 오사카 여름전쟁에서 3대 번주 마에다 토시츠네를 따라 출진해서 용맹을 떨치고 무운을 세우게 되면서 천석을 소유한 마에다 가문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키타 나오카타는 1645년 60세의 나이로 가나자와 성 총책임자인 가나자와 마치부교로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다시 한번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74세가 되어서야 번주에게 간청해서 겨우 은퇴를 허락받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서 마에다 가문의 큰 신임을 받았음에 틀림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카타는 일본 전통 시인 와카는 물론 다도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격생행이라는 이름의 정원공사를 착공하여 4대에 걸쳐 완성시키는 문화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격생행은 가나자와 대표적 관광지 중의 하나로서 지금에 이르고 있죠. 특히 와키타 나오카타, 나오요시, 나오나가의 와키타 가문 초기 3대는 문물을 겸비한 사무라이로서 마에다 가문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자신의 실력으로 헤쳐나갔던 와키타 나오카타 김여철은 1660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7대째에 이르러 메이지 유신을 맞이한 와키타 가문은 카가번의 정원과 저택을 니시다 가문에 매각하고 카가번을 떠나게 되면서 흩어져 버립니다만 그 후손들은 일본 곳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언급드렸던 최관 교수님께서 2018년도에 민족을 넘은 삶,
이라는 이름으로 와키타 나오카타 김여철에 대한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하셔야 합니다.